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미아리 공장의 부적에 대해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저희 외가집이 조금 영적인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외할머니도 사람의 기운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을 볼 줄 아시고 할머니 동생분은 스님도 계셔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살면서 몇 번 잊기 힘든 일을 겪곤 했는데요. 때는 제가 고등학생 때였어요. 지금은 월급쟁이로 일하시지만 당시에 저희 아버지는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때 당시 계시던 공장에서 상황이 나빠져 규모를 줄여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시게 되었는데 미아리 쪽이었나? 당시 평수가 넓은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공장이 나왔어요. 물론 아버지는 그 공장으로 이사를 하셨죠. 평수에 비해 가격이 너무 싸니까 어머니께서 왠지 꺼림칙하다며 이사를 반대하셨는데 군인 출신인 아버지는 상관없다며 이사를 하셨어요. 아버지가 카리스마도 넘치고 기가 굉장히 세요. 그리고 이사를 하고 며칠 뒤에 친가 쪽 친척 중 한 명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와는 한 육촌쯤 된다고 하는데 얼굴은 전혀 처음 보는 그런 친척이었어요. 당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터라 축의금 내는 것도 부담스러워 어머님께서 굉장히 안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처음 보는 친척 결혼식이 끝나고 어머님이 이 근처가 아버지 공장이니 같이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공부를 한다고 안 가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그래도 네가 큰아들인데 가서 아버지께 용기를 드려야지 라고 하시며 막무가내로 끌고 가셨죠. 여차저차해서 아버지의 공장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가는 길이 너무 으스스하고 무서웠어요. 시간이 한참 낮 시간대인 3시경이었는데요. 골목길 사이를 지나가는데 담도 높고 그래서 햇빛도 잘 안 들어오는 게 사고가 나면 이런 데서 나겠구나 싶은 곳이었어요. 기분 탓이겠거니 하고 공장으로 향했어요. 마침내 공장에 도착했고 공장 안으로 발을 한 발 들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가슴도 답답하고 숨도 막힐 것 같아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엄마 여기 너무 무서워. 기운이 이상해.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냐며 아버지께는 아무 말 말라고 하셨죠. 그날 너무 무서운 그 공장에서 1시간가량 있다가 빠져나왔어요. 공장에서 나오는 순간 마음이 안정되고 가슴을 답답하게 하던 것이 사라짐을 느꼈어요. 저는 다신 안 가겠노라며 다짐을 했죠. 정말로 그 뒤에 공장에 갈 일은 다신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뒤에 3달 정도 지났을 때였나. 아버지께서 공장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사업이 더 안 좋게 됐나 보다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공부를 하다가 소환당에 나오니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 그때 공장 왔을 때 엄마한테 기운이 이상하다고 했다며. 그때는 더 이상 공장을 갈 일도 없어서 까맣게 잊고 있다가 아버지 말씀을 듣고 기억이 났죠. 거기 진짜 가슴 답답하고 장난 아니었어. 근데 무슨 일 있어요? 아버지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전 그때 소름이 돋아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께서 원래 기가 너무 세셔서 웬만하면 귀신들이 접근을 못한대요. 아주 예전에 월세방에 살던 시절 스님께서 집에 찾아와 말씀해 주셨어요. 게다가 군인 출신이시기도 해서 담도 엄청 크고 무서움 같은 걸 잘 못 느끼시는데 이상하게 그 공장만 가면 누가 쳐다보는 것 같고 소름 돋고 무섭고 그러셨대요. 영꺼림칙해서 원래는 혼자 밤을 잘 새시는데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야근도 안 하시고 집에 오시고 야근할 일이 있으면 불을 다 켜놓고 야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뭔가 문제가 있었어 하는 찰나에 다음 얘기를 하셨어요. 기계를 옮긴다고 바닥을 뜯어내는데 부적이 20장인가 붙어 있는 거야. 원래 아버지께서 사용하신 기계가 워낙 커서 기계를 돌릴 때 움직이지 못하게 바닥에 고정을 해놔야 한대요. 그래서 이사를 하면 바닥에 고정시킨 걸 뜯어내야 하는데 기계를 뜯어내던 도중에 바닥이 같이 뜯어졌는데 그 아래 부적이 20장이나 붙어 있었다며 나중에 그 얘기를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어머님이 박수를 치시면서 맞다고 나도 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그때 네가 나한테 했던 얘기를 아빠한테 했다며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제게 얘기를 하신 거였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부적을 붙여놓은 건 뭔가의 기운을 잠재우려고 그러는 거라는데 대체 그게 뭐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그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수천만 원 가량의 사기를 당하시고 이런저런 많은 사고를 당하셨었대요. 그리고 이번엔 어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 동생이 태어나기도 전이네요. 당시에 외갓집은 부안의 해안가였어요. 아주 어렸을 때인데 그때 외갓집에 놀러간 적이 있어요. 정말 어렸을 때죠. 사실 기억이 나지 않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아직도 기억하는 것을 보니 그때 일이 제게 큰 충격을 줬긴 했나 봐요. 아무튼 동생이 태어나기 1년 전쯤인가 봐요. 어머니의 고향에 내려갔는데 등에 업혀서 큰 길을 걸어 할머니 댁으로 갔어요. 당시에 저 동네에는 귀신이 많이 나타나기로 유명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깨비랑 씨름한 얘기도 있고 아무튼 어머니가 자세히 얘기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귀신이 많이 나타났었다고 하네요. 당시에 저는 정말 어렸었는데 다른 건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하룻밤에 기억이 나요. 새벽이었는데 잠을 자고 있었어요. 저는 문가에서 자고 있었어요. 한창 자고 있었는데 밖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너무 놀라서 깨어났어요. 누가 절 부르니까 뭣도 모르고 깬 듯해요. 어린 나이에 일어나니 주변 사람들은 모두 자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절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뭔가 싶었나 봐요. 그래서 밖을 내다봤는데 당시에 할머니 댁이 시골 초가집이었죠. 특이하게도 문에 유리 같은 게 달려서 문을 열지 않고도 밖을 볼 수가 있었어요.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그때 셀로판지 같은 것이 붙어서 밖을 볼 수 있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밖을 저 창을 통해서 봤죠. 창밖을 봤는데 집 앞마당에 안개가 잔뜩 끼어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데 소리가 들리니까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면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다시 누우려고 하는데 문이 킥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문고리에 달린 줄을 잡아당겨서 문을 닫고는 잠에 들었던 것으로 외갓집에 갔을 때의 기억이 끝나요. 제가 후에 초등학교 때 문득 그 일이 생각나서 어머니께 그 일을 말씀드렸는데요. 어머니께서 그때 외증조 할머니께서 화장실에 갔는데 절 부른 소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가 왜인지 고등학교 때 그 일을 또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초등학교 때 한번 이야기했을 때 네가 너무 무서워할까 봐서 말을 안 했는데 그때 큰일 날 뻔했던 것 같다고. 사실 그쪽 동네에 귀신이 많이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꼭 귀신들이 사람한테 해코지를 하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부른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전 별일이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나네요. 두 번째 이야기, 이완용의 후손. A의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개차반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대요. 애기 땐 말썽 피우는 걸로 유명하고 학교 들어가서는 선생님 속을 썩이기로 유명하고 머리 커서는 술 좋아해서 사고 치는 걸로 유명하고 그냥 주변에서 듣는 생양아치들의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근데 이 집안이 졸부 집안이라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하질 못했대요. 왜 시골에 하나씩 있는 아주 못된 유지 집안. 딱 그런 집이었죠. A의 아버지가 술과 여자를 한참 좋아할 시절에 같이 어울리는 동네 양아치 친구들이랑 학교를 땡땡이 치고 산에 있는 절에를 갔대요. 부처님을 뵈러 갔느냐 하면 그건 절대 아니고 주지스님 속 터져 보라고 삼겹살이며 소주를 잔뜩 챙겨 올라갔다고 합니다. 주지스님은 그냥 어린 놈들이 철 없이 잘들 논다며 나중에 벌받을 놈들이라고 하시고는 그냥 쌩까셨다고 하네요. 그렇게 고기랑 술을 잔뜩 먹고 취해서 절에 있는 마루에서 엎어져 자고 있는데 아무리 여름이라도 산속의 절은 밤이 되면 춥잖아요. 그래서 다들 추워서 깼는데 산 밑으로 내려가기는 너무 깜깜하고 친구 중 하나가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방 문짝을 부수다시피 해서 거길 들어가 누웠대요. 절에 가보신 분들을 아시겠지만 절하라고 방석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양아치 집단은 방석을 깔고 덮고 하면서 자려고 하는데 친구 중 하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산속으로 걸어 들어가더래요. 엄청나게 빠른 걸음으로. 절대 술 취해서는 그렇게 걸을 수가 없는데 저 새끼 미쳤나 보다. 갑자기 왜 저러냐 하면서 그냥 냅둬라 하려고 했죠. 술에도 취했고 저대로 산에 들어가면 분명히 다칠 것 같아서 다 같이 그 친구 사지를 꽉 잡고 있는데 몸을 벌벌 떨면서 침도 흘리고 머리를 사방팔방 막 흔들더래요.
그때는 너무 놀라서 이게 귀신 들린 건지 뭔지도 모르고 무섭다는 생각도 안 들더래요. 지금처럼 핸드폰이라도 다들 쓰는 시대면 모르겠는데 저한테 이 얘기해준 사람이나 그 사람 친척의 나이를 가늠해보면 그것도 아니고 근데 갑자기 주지스님이 벌컥 들어오시더니 이상놈의 것들 하고 고함을 치는데 호랑이 소리인 줄 알았다고 하네요. 그리고선 부처님 앞에 앉아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불경을 외시는데 친구 발작이 잦아들더랍니다. 불경을 다 외시고는 그 친구한테 와서 머리에 손 한번 올려보더니 차고 있던 염주를 주면서 손목에 차라고 하시더래요. 친구는 정신 좀 차렸는지 앉아서 울기 시작하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난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근데 스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차라리 노발대발 화를 내시면 속이라도 편할 텐데 너무 냉정하고 차분하게 나를 화나게 하려고 술 먹고 고기 먹는 건 나만 참으면 된다. 근데 부처님 계신 데서 추태라는 추태는 다 부려놓고 나한테 살려달라고 하면 어쩌나 라고 하셨죠. 같이 있던 친구들은 날이 밝으면 내려가서 두통약을 먹자고 달래는데 이건 약을 먹어서 될 게 아니다. 정말 아파서 죽을 것 같다. 살려달라고 계속 울부짖으니까 스님이 한숨을 한번 쉬시고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하시더래요. 너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겠다. 아파도 잠깐만 참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시간쯤 있다가 어떤 할머니랑 같이 오셨대요. 근데 그 할머니가 들어오시자마자 이게 뭐야? 당장 다 밖으로 나가. 그래서 다 밖으로 나왔대요. 나오자마자 할머니가 파치며 소금이며 막 뿌리는데 맞을 때마다 엄청 따끔따끔 아프더래요. 그땐 그 할머니가 세게 뿌려대서 아픈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 귀신이 소금이랑 팥을 싫어해서 귀신 들린 상태에서 소금이나 팥을 맞으면 그렇게 따끔따끔한 거라고 했죠. 그렇게 뿌리더니 할머니가 머리 아프다고 난리치던 애한테 가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래요. 다른 놈들은 내가 도와줘도 되는데 너는 안 되겠다. 그러고서는 그냥 가버리려고 하시더래요. 그 친구는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쟤들은 도와주고 난 왜 안 도와주냐고. 내가 제일 죽을 것 같이 아픈데 쟤들은 별로 아프지도 않지 않았냐고. 널 도와주면 내가 제명에 못 죽는다. 널 도와주면 내가 해코지를 당해. 이렇게 말하는데 그 할머니가 걔한테 눈을 흘겨보면서 엄청 화난 투로 말했죠. 그건 이놈 식구들이 더 잘 알지 않냐? 이 천하의 역적 새끼야. 이렇게 말씀하시니 갑자기 그 친구가 땅바닥에 엎어져서 울부짖는데 제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말만 계속해서 반복하더래요. 그땐 다들 그게 무슨 소린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네 집안이 이완용 집안이었죠. 한참을 실갱이를 하다가 해 뜰 무렵에서야 그 할머니가 나도 나이를 먹을 만치 먹었는지 마음이 약해지네 하시더니 불경을 외우고 그 친구 팔다리를 주물렀대요. 해가 다 뜰 때까지 그러고 나니 정말 머리가 씻은 듯이 나았대요. 너무 고마워서 생명의 은인이시니 조남이라도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름까지 알려주면 나는 정말 큰일 난다. 앞으로 너라도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서는 A의 아버지한테는 니네 집 잘 살지? 니네 집 돈 많지? 조상 덕 보는 줄 알고 정신 차리고 살아 이 망나니 새끼야. 이렇게 경고하셨는데 결국 애인의 집안은 그 집 아버지가 주식으로 선산까지 팔아가며 날려먹었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아버지가 처녀 귀신을 차에 태웠다. 당시 저희 아버지는 일을 마치시고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이셨습니다. 그러던 중 길가에서 웬 여자분이 차를 좀 태워달라고 해서 태워주셨다고 합니다. 그때 저희 가족은 강원도 정선군 고원읍에 살았었는데 거기에는 가끔 가던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원으로 가달라고 해서 갔는데 여자분이 고맙다고 5,000원을 주고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집으로 가기 위해 차를 몰려고 하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주위를 살펴본 우리 아버지. 방금 내린 여자가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에서 내려서 옆에 있는 높은 담 위에 올라가서 살펴봐도 여자는 보이지 않았답니다. 소름이 쫙 돋으면서 정신이 멍해진 아버지는 집에 도착하셨을 때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었고 집에 어떻게 왔는지도 기억을 못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저와 형이 이유 없이 아팠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러고 며칠 뒤에 아버지가 카센터에 갔는데 그 카센터에 계시던 아저씨 중 한 분이 뭐라고 해야 할까 신기 같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저씨가 아버지를 딱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차에 뭔가를 태운 적이 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순간 흠칫해서 그날 밤에 있었던 얘기를 해주시고 여자에게 받은 5천 원을 아저씨에게 드렸는데 아저씨가 그 여자를 지금 보여줄 수 있다면서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를 하니까 아버지의 눈앞에 그 여자의 형상이 딱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걸 본 아버지는 너무 놀래서 어쩔 줄 몰라 하셨는데 카센터 아저씨께서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염주를 아버지 손에 쥐어주시고는 택시를 태워서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한 달 정도 저와 제 형이 계속 아프니까 홍천에 저희 가족과 좀 인연이 있는 절이 있는데 그 절에 전화를 해서 스님에게 여쭤보니까 잠시 생각하시더니 차에 아가씨 하나를 태우지 않았냐고 물어보시더랍니다. 그래서 맞다고 하니까 그 여자가 사람이 아니었다면서 그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고 그런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방전을 알려주셨는데 밥과 고춧가루 그리고 나물 등 이런 것들을 그릇에 담아서 동쪽으로 몇 발자국 간 다음에 10원짜리 동전 7개를 올려놓고 어쩌고 저쩌고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을 던져서 우리 집 대문의 반대 방향으로 칼끝이 가리키면 여자가 나간 거라고 하셨죠. 문이 반대 방향을 가리킬 때까지 계속 던지라고 하셨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하니까 칼은 3번 만에 문 반대 방향을 가리켰다고 해요. 다음 날 아침 저희들은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필리핀에서 겪었던 실화괴담.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일 때의 일입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어학캠프 같은 게 있어서 언니랑 유치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 A랑 같이 이렇게 셋이서 필리핀에 갔었습니다. 벌써 10년 가까이 된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언니와 사이가 좋은 편도 아니었고 어머니와 장기간 떨어지는 건 그때가 처음이라 가기 싫다고 징징거렸던 게 기억나네요. 정확하게 필리핀의 어느 지역에서 지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숙소는 알파벳 하우스라는 이름의 필리핀 현지 사람들보다 동서양인의 비율이 조금 더 많은 하우스 단지의 조금 깊숙한 곳에 있는 2층 집이었습니다. 1층에는 부엌이랑 거실과 방 1개, 2층에는 방만 2개가 있었는데 짧은 나선 계단을 올라 2층으로 가면 계단 바로 앞에 성인 한 명이 간신히 서 있을 만한 공간만 있고 양옆에 문이 있었습니다. 2층 구조는 위에서 보면 넓적하고 길쭉한 2개의 디귿자 모양의 방 2개가 마주보는 간단히 말해 콩팥 모양에 가까운 구조였습니다. 디귿자 모양의 방에 움푹 들어간 부분에 문이 나 있고 방 안에는 문 맞은편과 남향 쪽에 커튼 하나 없이 썰렁한 창문이 하나씩 나 있었고 문 맞은편에 있는 창문 옆에는 붙박이형 소형 에어컨이 있었고 남향 쪽 창문에는 창문을 사이에 두고 책상 2개가 좌우로 붙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햇살이 잘 안 들어오는 방 안쪽 부분에 애들에게는 조금 크지만 어른이 자기에는 상당히 작은 검은색 파이프 침대가 약간의 간격을 두고 나란히 놓여있는 방이었습니다. 2 침대 중 하나가 남는 공간에 꼭 들어맞지 않았죠. 침대가 볼록 튀어나온 공간보다 커서 침대 하나는 머리맡 왼쪽에 애 하나가 쪼그리고 누울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비어 있었습니다. 친구가 자기는 벽에 딱 달라붙어 자지 않으면 잠이 안 온다길래 저는 머리맡 옆에 공간이 남는 침대에서 잤는데 양보를 괜히 했죠. 아무튼 집에는 인솔 선생님과 제가 있었고 그리고 친구 A와 1살 어린 2 남자아이 B와 C 이렇게 5명이서 지냈습니다. 작은 집이라서 어린애들밖에 없었는데도 조금 비좁다는 느낌을 받고는 했었죠. 처음에는 집에 돌아가는 날을 매일매일 꼽아볼 정도로 많이 우울해했지만 같이 지내던 애들이랑도 친해지고 가끔씩 언니랑 언니 친구들이 놀러오기도 해서 걱정했던 향수병도 없이 잘 지냈습니다. 필리핀에서 있던 동안 여러 일이 일어났었는데 첫 번째 사건은 대략 3주째 되던 날의 밤에 일어났던 것 같네요. 학원에 다녀와서 라면 끓여 먹고 인솔 선생님과 애들이랑 같이 근처 대형마트에서 생필품을 싸왔죠. 평범한 하루였습니다만 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은 열대기후지만 해가 지면 꽤 서늘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자다가 깰 정도로 정말 유달리 추웠습니다. 찬바람이 느껴지길래 혹시나 에어컨이 켜져 있나 싶어서 졸린 눈을 부비며 일어나 에어컨을 확인했지만 에어컨의 코드는 뽑혀 있었습니다. 창문도 다 닫혀 있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신기한 일이지만 그때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졸린 기운에 침대로 기어들어가 이불을 코밑까지 끌어올리고 잠을 청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눈을 감고 있는데 팔부터 목까지 스윽하고 냉기가 기어 올라왔습니다. 뭐라고 해야 하나? 알코올을 몸에 뿌리면 시원해지는 느낌 아시죠? 그런 부류의 건조한 냉기였습니다. 잠결에 팔을 쓰다듬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군요. 귀를 간지럽히는 정도로 작은 소리였지만 귀에 거슬리더군요. 눈을 뜨고 소리의 진원지를 찾아 귀를 기울여 보니 그 이상한 소리는 빈 공간 쪽에 벽 쪽에서 났습니다. 처음에는 쥐가 벽이라도 긁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쥐가 있다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 도마뱀 부치의 울음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같이 방을 쓰는 A가 이를 가는 소리를 잘못 짚은 건가? 이를 가는 초등학생이 세상 어디에 있을까요? 있다고 하더라도 A는 아니었습니다. 자주 같이 자곤 했으니까 그건 확실했습니다. 소리의 원인을 모르니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그 와중에도 벽에서 나는 의문의 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벽을 쾅 하고 쳐서 소리를 내는 원인을 쫓아낸다는 방법도 있었지만 그럴 용기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빨리 이 소리의 정체를 알아내서 안심하고 싶었습니다. 밤에 들으니 낯설긴 하지만 분명히 들어본 기억이 있는 소리였기 때문에 저는 벽과 마주보며 지금까지 들어왔던 온갖 소리들과 지금 벽에서 들리는 괴기한 소리를 머릿속으로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손톱으로 벽을 긁을 때 나는 소리와 완전히 똑같았거든요. 너무 놀란 저는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벽을 긁어대는 소리는 그칠 기미가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벽을 긁으며 장난칠 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소리가 지금은 너무나도 소름 끼치고 섬뜩했습니다. 겁을 잔뜩 먹은 저는 귀를 양손으로 틀어막고 벽을 긁는 무언가에게 속삭였습니다. 알아들을 리도 없는데 연부를 외는 것처럼 입 밖으로 작게 소리내어 중얼거리니까 정말로 어느샌가 긁는 소리는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귀를 막은 채로 말하던 것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지만 조용했습니다. 한시름 놓은 저는 귀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눈가도 눈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이불을 덮은 채로 손으로 얼굴을 닦아내며 A한테 같이 자자고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귀신 따윈 무섭지 않다고 평소부터 A에게 노래를 불렀거든요. 갑자기 몸이 울릴 정도로 쾅쾅거리는 큰 소리가 났죠. 잘못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눈앞에 있는 벽을 주먹으로 아니면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몸이 뻣뻣하게 굳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리를 헤집었지만 곧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벽을 칠 수 있는 건 사람뿐이잖아. 실체가 없는 귀신이 이렇게까지 박력 있게 벽을 칠 수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니 자연스럽게 B와 C가 떠올랐습니다. 그 둘은 장난기가 많아 아이들에게 도마뱀을 던지는 등 이런저런 장난을 평소에 자주 쳤고 피해를 입은 애들을 대신해서 몇 대 쥐어박는 저한테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테니 동기도 있었죠. 무섭지만 이불을 살짝 들어 문가를 보았습니다. 문 밑에는 노란 빛이 새어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싶은 마음에 무서웠던 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 애들이 한 장난이라는 사실에 조금 기뻤습니다. 귀신이 아니라 단순한 장난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방 밖은 깜깜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B와 C가 지내는 방 문도 닫혀 있었고 조용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몰래 방 안에 들어가 봤지만 둘은 곤히 잠들어 있었고요. 이상한 소리가 나는 벽 쪽은 계단이 있어서 저희 방과 건너방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B와 C가 쓰는 방에서 소리를 낼 수 없었고 저희 방 벽을 긋거나 치려면 계단 위에 서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초가 채 안 되는 그 순간에 둘 또는 한 명이 내가 나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소리 없이 계단에서 뛰어올라와 불을 끄고 문을 닫고 침대 위에서 자는 신용을 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저는 체면이고 나발이고 잠자던 A를 깨어 억지로 그 애의 침대에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안 깨어나는 A를 보고 설마 죽은 거냐면서 울었던 게 기억나네요. 싫어하는 A를 꽉 잡고 밤을 거의 뜬 눈으로 지샌 뒤에야 겨우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알게 된 건데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벽을 치는 소리는 몸에 진동이 올 정도로 크고 길었는데도요. 꿈이 아니냐는 말도 있었지만 꿈은 정말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가위도 아니었고요. 꿈이라기엔 너무 생생하고 가위라기엔 몸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그 뒤로 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일은 없었지만 너무 무서웠던 저는 인솔 선생님과 한동안 같이 자게 되었고 A가 혼자 자기 무섭다면서 같이 자게 되고 B와 C도 같이 자고 싶다고 하게 되어서 몇 주 정도 1층에서 다 같이 한 방에서 시끌시끌 지냈던 기억이 나네요. 그 뒤로도 이런저런 무서운 경험을 하긴 했지만 그때 그 경험이 제일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소리는 뭐였을까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